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운새 채널을 운영 중인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막 이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대체로 많이들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면 잘 될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학교, 학원, 뭐 여행사, 장사 할 것 없이 업종 불문 다 엄청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데 뭘 보러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뭐 이렇게 터에, 사업하는 터에, 장사하는 터에 고사를 꼭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양식이나 틀이. 뭐 돼지머리, 뭐 이 팥시루떡, 과일, 뭐 쌀, 물, 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뭐 별로 차이 없던데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런 장사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와 지낼 때 이렇게 하면 좋다 싶은 거를 수진보살이 좀 간략하게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우선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요. 여러분 장사하시고 뭐 하시고 하시면 월세 내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월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이 계시고 1년에 2번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매달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뭐 우리가 이런데 보러 가면 또 도깨비 터예요. 뭐 아니면 할아버지 터예요. 할머니 터예요. 뭐 산신님 터예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깨비 터는 심술궂고 욕심 많은 터예요. 나를 위해주면 그만큼에 대한 뭔가를 손님을 막 넣어주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거고 니들이 나를 몰라라 해? 나를 무시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터는 손님이 들어올 때 막 들어오고 없을 때 아예 없어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만 나와줘도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오늘도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걸 닫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놓는 거예요. 우는 아기한테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것처럼 울기 전에 사탕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초하루나 보름날 이제 가게 앞에다가 조그맣게 매번 이렇게 막 크게 차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무당도 아니고 우리야 그게 일이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고사를 지낼 때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술이나 쌀, 물 요건 꼭 들어가고 과일도 3가지 그리고 밥이나 나물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돼지머리랑 팥시루떡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 터가 어떤 터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그 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꿈의 몽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터의 주인이 업이다, 뱀이다. 그러면 뭐 흰죽을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도깨비 타면 메밀묵이랑 막걸리를 올리기도 하고요. 팥시루떡은 보통 다 올라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끔 팥시루떡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터가 좀 유난히 독특한데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터가 독특한지 남들이랑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 알면 무당인지.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다 본인들이 구별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 팥시루떡을 일단 올리시고요. 그 떡을 올리시면서 이제 우리 떡집에 가면 설기 있죠. 그냥 일반 하얀 백설기. 하얀 백설기나 흑임자 떡이 있어요. 그 2가지를 꼭 같이 올리세요. 그럼 떡이 3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매장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요만한 스티로폼에 파는 떡도 괜찮아요. 그렇게 3가지 갖다 놓으시고 과일 3가지 놓고 물, 쌀, 술 요 정도 놓고 그리고 절 3번 하시고 사실 절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7번도 괜찮고 9번도 괜찮아요. 술은 되도록 막걸리를 많이 쓰고요. 제가 아주 간혹 이 소주를 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 밑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막걸리랑 소주를 2개 다 쓰시는 게 좋고 되도록 술은 병채보다는 큰 볼에 따라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고사를 지내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오픈할 때는 다른 분들도 같이 와서 막 머리에 돈도 뽑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매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소하게 해마다 아니 달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막걸리만 이렇게 쭉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터 주변 테두리에 막걸리만 병채로 들고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바쁘시면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 터에 이렇게 우리 흔히 정한수라고 하죠. 옥수를 떠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이제 우리 같은 심기가 있는데 장사로 돌려서 풀어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 발언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건 좀 반대거든요. 이게 내가 어느 날은 아프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장사 때려치면 그걸 그냥 없애버리기도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부분까지는 시작하시지 않기를 저는 권하고요. 그냥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남들만큼 평범하게 고사 좀 지내시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흑임자 떡 같은 거 갖다 놓고 고사 지내서 잘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팥떡과 이 흑임자 떡 그리고 하얀 백설기떡 그래서 본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올려드리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약간 여담인데 저희 손님이 벌써 한 10년 전에 저를 만나러 오셨대요. 그 태권도 합기도 도장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때 애기들이 너무 원화 모집이 안 돼서 원화는 아니고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점을 보러 왔었는데 제가 매달 보름날인가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라고 했대요. 뭐 조금 한 접시 술 한 병. 근데 그거를 7, 8년 동안 진짜 매달 보름날 하셨대요. 그랬더니 얼추 한 100명 가까이 늘었나 보더라고요, 애기들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점을 보러 오셨는데 그것도 급하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잘 됐다고. 그때 딱 봐도 얼굴에 수심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안 되네요. 막 점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실 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딴 데 가서 봤는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뒤부터 애기들이 자꾸 나가기만 하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걸 그만둔 뒤로 애기들이 3분의 2가 나갔대요. 생각해보세요. 월세를 우리가 2달, 3달만 안 내봐요. 어떡해요? 집주인 나가라 그러죠. 그 계약서에 아예 써있어요. 3개월 이상 연체 시 뭐 방 뺀다, 뭐 가게 뺀다, 아니면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좀 되게 딱딱하게 써있거든요. 짤 없잖아요. 똑같아요. 신은 인간보다 더 엄하시고 굉장히 당신들을 많이 위해주길 바라시는 분들인데 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안 하면 돈을 안 벌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팔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야 될까 어쩔까 하시길래 제가 다시 가서 그거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3분의 2가 줄었는데. 그래서 일단 다시 가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주변 분한테 소식을 듣기로 그걸 다시 시작을 하고서 그걸 팔았댔나 하여튼 좀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가 대충 이렇게 흘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월세 낸다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신 좀 경각심은 가져야겠지. 이 음력 초하루에는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되도록 경건하고 가벼운 좀 이렇게 깔끔한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좋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관두기에 힘드신 분도 계시고 하자니 눈물 나고 진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고 계실 텐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떡을 이렇게 조금씩 떼고 과일도 뭐 한쪽씩 조금 잘라서 주차장이나 뒤편에 보면 가스실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보일러실이나 그러면 그런 데도 한 접시 정도 갖다 놨다가 요즘엔 날씨가 더우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치우기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드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버리시면 안 돼. 그런 음식은. 그리고 그 술 같은 경우랑 술은 이렇게 휘 저어서 밖에 앞에 큰 대로나 사람 다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에 이렇게
계속 뿌리시는 게 좋아요. 물도 술도 둘 다. 그래야 그게 의미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손님들 막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거든요. 술도 막 뿌리시고 물도 뿌리시고 과일, 떡 같은 건 나눠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드린 공은 어디 안 간다 그러거든요. 저희도 하는 기도하는 거는 다 저금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금통에 저금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수진보살이 생각하고요. 이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약발이 먹는 분들이 거의 95%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떡을 찌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 잘 하셔서 장사하시는데도 조금이라도 밝은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통장이 열린 여러분들의 통장도 조금은 메꿔지고 채워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요즘 이렇게 왔다 가시는 거 보면 진짜 저도 마음이 아픈 얘기들이 많고요. 사실 전 봐서 해결 안 나는 얘기들도 있어요. 여기 왔다 가서 정말 딱 뾰족히 딱 접해지는 그런 게 아닌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런 경우엔 수진보살도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또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거기에 맞는 알맞은 처방과 알맞은 뭔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진보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 매달 초하루 놓치면 보름날도 괜찮아요. 음력 15일, 매월 1일, 양일 중에 하루로 하셔서 인사 잘 드리시고 터에서 부자 되셔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마련하세요. 감사합니다.